And AI will be the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지분과 의결권. 최근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그럼 뭐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상장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상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손정희 야후 재팬 손정희 씨가 이제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근데 투자를 했으면 이제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회수가 안 되니까 상장을 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제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죠. 소위 말해 주식 장사죠. 아직까지도 작년 적자만 해도 마이너스 5천억이라던데. 근데 쿠팡은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할까요? 그죠? 쿠팡이 보니까 꽤 많이 성장을 했던데, 쿠팡은 왜 이렇게 그걸까요? 적자가 심할까요? 그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인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택배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아무튼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양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죠? 쿠팡의 전략은 무엇이었나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택배 업체가 많잖아요. 한진 있고 롯데 있고 CJ 있고 또 그냥 개별 소화물 하는 거 있고 뭐 그래요. 그죠? 회사가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쿠팡이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회사가 이제 망해야 되는데, 망하고 자기가 현기차처럼 대한민국 이 시장을 독점을 했어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한진택배라든지 롯데도 유통 쪽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자기 유통은 자기가 하죠. 그죠? 꼭 택배가 아니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개별 화물로. 그러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죠. 저 시장을 독점을 못한 거죠.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얼마 전에 배달 앱 회사를 다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독점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심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미국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자. 미국에 지금 돈이 많이 남아 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만큼 쿠팡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붓고 있는 걸로 알아요. 1년에 막 몇 조씩 집어넣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대한민국의 어떤 텃세, 구독 이런 거는 못 깨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에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도를 못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자가 뭐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계속 적자는 계속 되지 않을까, 흑자로 돌아서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상장을 하겠죠. 자, 그래도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야 뭐 저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식 한 주의 의결권은 10표? 한국도 도입될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회사라고 알죠? 뭐 이거 대표이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회사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지분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오너 쪽이 51%를 갖고 49%를 판매를 해서 그 지분의 49%를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회사가 장사가 잘 되고 이러면 주가도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51%를 갖고 있으면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의사당 같은 데서 법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51%가 넘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만 팔아요. 대부분. 대부분 49%만 팔게 돼 있어요. 자기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51%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만약에 뭐 지금 여기 기사 영상을 보면 구글 이야기도 나오는데, 구글 오너는 자기는 11%만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 51%를 유지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채용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구글조차도. 예전 유럽에 이제 그런 게 많았었죠. 우리 지금은 1인당 한 표씩 다 하잖아요. 우리 투표할 때 보면, 선거할 때 보면 1인 1투표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유럽에서는 1인이 귀족은 2표 주고, 귀족은 2표에서 3표 주고, 그냥 일반 평민은 1표 주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글 같은 것도 지금 여러분들 유튜버들 상당히 많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그죠? 왜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지분이 없어도 계속 나의 어떤 의결권이 유지가 되면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 갖고 있고 2% 갖고 있어도 내가 의결권 51% 갖고 있으니까 주식 다 팔아먹고, 주식이 하나 다 팔아먹고 하나도 없어도 의결권은 이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사람과 1%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어느 게 더 클까요? 그죠? 당연히 100% 가진 사람이 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1% 갖고 있으면서도 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주식회사 같은 형태는 소위 말하는 서양의 의회민주주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의회민주주의나 그냥 민주주의 사상으로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삼성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잖아요. 그 상속세가 한 11조 정도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재용 씨가 이 11조의 상속세를 내려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LG의 경우를 봤어요. LG가 1조 원 정도를 지금 5년에 분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000억 좀 넘게 상속세를 내고 있대요. 1조 정도면, LG 정도면 1조 정도 상속세 내는 거는 뭐, 그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만약 자기가 지분이 많다면. 근데 그거를 5년에 나눠내고 있어요. 1조 원을 5년에 나눠내고 있어.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1000억씩 갚는다고 해도 지금 얼마예요? 그죠? 1조 원 갚는데 5년이 걸리면 5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10조 치고 5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1000억씩 갚을 때. 그러면 이걸 만약 2000억씩 갚는다고 해도 25년이에요. 그죠? 그죠? 이재용 씨가 25년 동안 상속세를 내야 돼요. 1년에 2000억씩. 그죠? 물론 배당은 삼성이 잘 나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죠? 3000억으로 내면 한 25년까지는 안 가겠죠. 3000억이 뭐 몇 년 걸리죠? 지금 이재용 씨가 얼마를 배당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배당을 받는 걸로 알아요. 왜냐면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 안 되죠. 물론 아버지
이건희 회장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둘이 합해서 삼성전자 지분이 3%밖에 안 돼요. 그죠? 상속 받는다고 해도 3%밖에 안 돼요. 그죠? 배당 받는다고 해도 천억 많아봐야 2천억. 그 2천억이라고 해도 몇 년이에요. 그죠? 25년이면 지금 나이가 55세인가 정도 되는데 80까지 계속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80이 돼야, 삼성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80이 돼야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좀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굳이 지분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의결권을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그럼 삼성전자 지분 3%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97%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혼자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나머지 97%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예요? 그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회사가 만약에 이런 의결권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식을 판매를 할 때 그런 걸 고지를 해줘야죠. 그래야 안 사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사면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거 이 사람 마음대로 다 하네? 그럼 난 이 주식은 사기 싫어, 이래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주식을 살 때 의결권도 옆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 이 회사는 창업주가 의결권을 10표를 가지는 회사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옆에다가. 그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사죠. 그죠? 스티브 잡스는 왜 쫓겨났을까요? 그죠? 이런 걸 도입했으면, 스티브 잡스도 애플의 창업주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걸 도입했으면 지분 없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의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 사람 왜 나갔을까요? 그죠? 왜 지분 하나 없이 나갔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도 자기 지분이 없었대요. 애플 내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왜? 자기가 창업주니까, 창업주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 물론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죠. 하지만 지분이 없으면 그 회사에 대한 애정도 없다. 그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도 있냐 하면, 최근에 쿠팡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분을 줬어요. 뭐 1인당 저 계약직까지 1인당 200만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지분을 줬다고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전에 IMF 때 청구라는 대구에 그 회사가 있었어요. 건설 회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꽤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IMF 전에 직원들한테 막 지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회장님 최고라고 막 뉴스에, 와 이런 회사도 있다 이러면서, 우리 회장님 최고라고 이러면서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분을 받았잖아요. 지분을 200만원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분이 뭐 이렇게 빚이 뭐 1억이에요. 그죠? 1억에 내가 지분을 1%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만약에 회사가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 1%면 얼마예요?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 회사 지분의 1%를 갖고 있으면, 이 회사 빚이 1억이면 이 1억의 빚을 내가 따놔야 되는 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그 회사 청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 회사에 이렇게 빚이, 그러니까 뭐 은행이 빚이 많았나 보죠. 그 지분을 받고 회사 직원 1인당 500만원씩 은행에 빚을 갚아야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직원도 지금 뭐 미국에 상장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쿠팡의 지금 자금 사정을 쭉 봤을 때 더 이상 돈을 밀어넣긴 힘들고
지금 굉장히 택배가 화랑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5천억이에요. 오너, 제가 만약에 쿠팡 오너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자금이 안 들어왔다, 만약에 뭐 주가가 그렇게 안 세게 안 들어왔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안 됐다, 이러면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돈을 계속 또 집어넣어 주든지. 만약에 미국 상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 회사는 문 닫는 거예요.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쌍용이 지금 적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300억인가 원래? 뭐 혹자는 마이너스 지금 빚이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빚이 있다 그러잖아요. 1300억이에요. 그죠? 13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 전에 적자 난 건 한 200억, IMF 전, 코로나 전에는 한 200억, 300억 요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 정도 적자가 나다가 지금 이렇게 좀 심하게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 난리를 쳤죠. 망할 것 같다고. 온 언론에서 법정관리 들어가네, 쌍용 망하네, 온갖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쿠팡은 한 최소 5배는 넘어요. 그나마 얘네는 지금 좋아졌는 게 5천억, 마이너스 5천억이에요. 그전에는 마이너스 1조 원이었고, 쌍용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아무도 언론에서 떠들질 않아요. 이 회사가 더 심각하거든요, 쿠팡이 지금. 근데 아무도 안, 뉴스에서 아무도 안, 이게 지금 쿠팡이 지금 주식 상장, 미국에 주식 상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죠? 근데 다만 지금 계속 물량을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 하는 거,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보는데, 오히려 법정 관리 신청은 쿠팡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손정희 씨가 와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전에 와가 AI 어쩌고저쩌고 청와대 가서 떠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거 여파라서 그런지 아직 법정관리 신청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죠? 근데 창업주는 중요해요. 저는 창업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창업주만큼 그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창업주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분관계, 상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전문 경영인도 데리고 오고. 그죠? 근데 그 창업주가 되게 운영을 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창업주가 돈이나 빼돌리고 회사 빚지게 만들어 놓고 해외 도피나 하고 이러면 좀 그렇겠죠. 그 과거 대우 사태 같은 걸 봤을 때 그 창업주, 그것도 창업주죠. 그 김우중 회장이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놓고 왔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해서 말아먹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창업주가 잘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훅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쿠팡 보면, 저는 쿠팡으로 샀던 적이 한 번, 제가 직접 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형이 택배 보내준 건 있었는데 쿠팡에 한 번도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너무 물량을 너무 한 게 아닌가. 물량을 너무 돈을 치댔는데 물량이 생각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장이 잘못돼 가지고 추가 자금이 유입이 안 되면 직원들이 1인당 갖고 있는 지분만큼, 아마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너네가 다 물어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분은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돈은 물어내야 되는데 의결권은 창업주만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지분 갖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분을 20% 30% 갖고 있어도 의결권 갖고 있는 애가 지 꼴린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내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의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아니면 월급쟁이 CEO를 영입을 하든지, 정 안 되면, 그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그걸 하든지, 그죠? 맨유가 이런 형태의 의결권이 있다? 뭐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 좀 의외네요. 그죠? 맨유는 상장도 아직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웃기네요. 그죠? 맨유는 보면 검색해 보면 로스차일드? 아니 저도 맞나? 또 뭐 하여튼 이상한 확실하지 않는 이름으로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영어라서 저도 정확하게 그 축구 구단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맨유 같은 경우도 좀 골치 아프겠죠. 그죠? 상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요. 그죠? 상장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맨유 구단 정도 되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만약 원한다면 상장을 할 수야 있겠죠. 그죠? 맨유가 지금 한 5조 원 정도 가치가 있다든가, 맨유가 아직 상장을 안 했으면 팔면 한 2조 5천억 정도는 건지겠죠. 근데 외국의 스포츠 구단 뭐 LA 다저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이미 상장을 했던가 뭐 하여튼 저도 그 스포츠 구단 이쪽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맨유나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즈 뭐 저쪽 라리가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나 뭐 레알 마드리드, 그죠? 뭐 그런 데는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덩치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유로파라든지 챔스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나가고, 또 성적도 꾸준하고, 그죠? 전 세계의 어떤 팬덤 같은 거, 팬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상장을 해도 그나마 돈이 좀 되죠. 중개권료가 맨유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구단 중에 중개권료 제일 비싼 게 맨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정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괜찮겠죠. 그죠? 돈이 좀 그래도 좀 괜찮죠. 그죠? 근데 뭐 굳이 근데 뭐 맨유는 그거 아니라도 돈 벌 그게 많던데 굳이 상장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거 아니라도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상장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스포츠 구단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약간 승부 조작에 이게 휘말리지 않을까? 과연 이렇게 냉정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전 좀 의문점이 들어요. 아무래도 휘둘리겠죠. 그죠? 아무래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릴 거예요. 그죠? 스포츠는 그렇게 안 휘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상장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면 맨유는 상장을 하지 말고 맨유와 관련된 어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이렇게 상장을 하는, 그죠?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맨유 자체를 스포츠 구단 자체를 상장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봐요.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승부에 휘둘릴 수 있다. 그죠? 요즘 조금 수상한 그런 것도 좀 있어. 스포츠 도박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나. 이런 좀 경기 보면 좀 어이없이 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저 왜 지지? 도대체 도저히 질 그게 아닌데 가끔 보면 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이렇게 스포츠 쪽이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는 건 그다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토트넘도 신구장 짓고 나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죠. 빚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빚이 1조 원을 넘는데 지금 또 위린이 와가지고 돈을 엄청 써대고 있죠.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토트넘도 지금 선수를 다 팔아야 어느 정도 빚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최근에 케인과 손흥민이 아마 떠날 거다라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떠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 어쩔 수 없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죠? 위리누 스타일은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린 선수를 데리고 와서 포체티노 감독 같이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재 좀 잘하고 좀 급이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그런 스타일이지, 완전 애기 같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저렴한 애들 선수 데리고 와서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래놓고 위리누는 나가버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단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죠? 구단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여전히 우승대로 못하고, 그렇죠. 좀 그렇죠. 토트넘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만 아니었다 하더라도 좀 괜찮았을 텐데, 관중 수익이 전혀, 그런 좀 규모가 작은 구단은 관중 수익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죠? 수익이 전혀 없으니까, 중개권료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봐도 내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결권이 다른 놈이 훨씬 더 의결권을 행사한다? 저는 지분과 의결권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죠? 지금 아마 이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뭐 어제 아까 이야기했나? 기사 났더라고요. 그죠? 5년 동안 뭐 취업금지? 뭐 그런 조항이 뭐 있나봐요. 5년 동안 취업금지 이래가지고 뭐 부회장 자리도 내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걸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으면 창업주라 하더라도, 그죠? 창업주라 하더라도 당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본인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걸 뻔히 이건 초등학생도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본인의 어떤 지분 확보를 위해서 회사를 굉장히 손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어떤 재산을,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이재용 씨가 부회장을 할 때, 부회장을 하면 삼성 주가가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죠. 왜 낮을까요? 지분 사야 되니까요. 그죠? 이재용 씨는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면 어떡해요? 매입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럼 어떡해요? 계속 악재를 터뜨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 씨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주가가 오르죠. 왜냐하고 지분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죠?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왜냐면 주식을 매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살 사람은 사는 거고, 뭐 그 주식 시장에서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재용 씨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죠? 자기가 주변을 매입해야 되니까 계속 악재만 터지죠. 이게 창업주에, 만약에 창업주가 의결권을 가진다면 이런 상태를 계속 어떻게 해요? 방치를 하겠죠. 그죠? 계속 방치를 하고 회사를 말아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 한 주에 의결권 옆에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은 반대라고 봐요. 창업주라도 잘못하면 나갈 수 있다. 그죠? 그런 긴장감을 줘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아예 상장을 하지 말든지. 그죠? 안 그러면 아예 상장을 하지 말든지. 그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뭐 쿠팡 기사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지분 줄 때는 직원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절대 줄 리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절대로 지분 줄 리 없어요. 지분 준다는 거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세요. 절대 회사 창업주나 오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직원들한테 지분 줄 리 없어요. 왜냐고요? 월급을 받거든요. 월급을 받잖아요. 직원들은 월급을 받아요. 그죠? 월급을, 봉급과 보너스와 뭐 이런 걸
꼬박꼬박 받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분을 절대 줄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경영자도 직원들한테 지분 주는 거는 망하기 직전,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너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지분을 주는 거 외에는 절대 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고 뭐 근데 보통 이렇게 쿠팡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쿠팡처럼 미국에 상장할 거다 이러고 주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주식이 오르겠지 이러면서 기대심리에 갖고 있다고요. 기대심리에 갖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나가 버리면, 그죠? 안 팔고 보통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다 회사 부도나 버리면 얘네는 그 빚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몇 조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아까 제가 1억에 1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 단위가 넘어가면 어떡해요? 아마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를 아마 너네들이 물어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조금 갖고 0.몇 %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빚이 조 단위가 몇 조가 되면 너네가 뭐 물어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지분과 의결권, 지금이 뭐 중세 유럽 시대도 아니고 지금 모든 학생들은 1인 1표를 투표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평등 뭐 자유 비밀 뭐 이런 그 투표에 그 외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주식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걸 하든 안 하든 그 회사가 뭐 마음대로 결정할 예정인데 결정하겠지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뭐 이걸 하든 말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주식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쿠팡 주식 한 주에 의결권은 10표, 창업주는 10표, 우리 일반인은 일반 주주는 1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배당주는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당주는 그 배당한다고는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이 회사는 그 의결권이 창업주는 한 주당 10표다, 의결권이 10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사죠. 그죠? 뭐 약간 사기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물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살 정도의 회사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소액주주 단타 치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분과 의결권은 1대1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1대1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